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지나서 이제 좀 뭐예요. 큰 태풍이 좀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장중에도 이제 오늘 그 지수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고 태풍 얘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그 다음에 시간에서 그 태풍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으니까 이따 그거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금요일인데 어제 그 방송 원래 진행할 때 주제가 하나 더 있었었어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회복이 좀 더디다고 느껴지셔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 좀 풀어서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그저 부족해가지고 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끝날 때 살짝 언급만 하고 그냥 끝냈죠, 그죠? 오늘 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해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약속한 거대로 이제 주가 회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실제 좀 더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것도 있지만 더딘 것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런지 그걸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잘 들으시고 마음을 조금 이제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그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온대요. 태풍은 이제 월요일하고 특히 화요일 날 되게 심할 것 같은데 아무튼 비 피해 없으시도록 준비를 주말 동안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주말에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다 취소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주말에도 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네요. 네, 특히 남부지방.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 잠깐 시황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쭉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자, 일단 오늘 잠깐만요. 지수 잠깐 띄워놓고 얘기하죠. 자, 보시면 오늘 저기 코스피 지수는 아침에 그 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계속 조금씩 빠지면서 끝날 때는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0.2%, 코스닥은 마이너스 0.3%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뭐 큰 뭐 이렇게 급락은 아니었고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그래픽 카드 컴퓨터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 중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죠. GPU 장치를 만드는 이제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어제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좀 급락을 한 여파가 있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뭐 조금 빠졌죠. 마이너스 1.5%. 그래서 57,000원대까지 내려갔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별로 안 좋았어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덜 빠졌는데 아무튼 네. 미국에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쪽을 좀 누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연료 전지죠. 네, 그쪽을 누르고 있으니까 네, 그거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자 오늘은 이제 요 관점으로 보세요. 오늘은 자, 개인 외국인 기관이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았어요. 많이 판 건 아니고 조금 네, 양쪽 다 조금씩 팔았고 오늘은 웬일인지 연기금이 순매수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은 좀 팔았고 기관은 좀 샀고 그죠?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판 걸로 볼 수 있죠. 그죠? 네. 이게 그 9월 8일이 되겠네요. 그죠? 9월 8일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앞두고 좀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인데 두 번째 목요일. 네. 이게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전후로 해서 폭락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그 일반 개미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뭐 가끔씩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어쩌다 한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겨울에 개나리 피는 거 가끔 있죠. 일명 우리가 그거를 이제 미친 개나리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엄동설원에 가끔씩 개나리가 필 때가 있어요. 저도 한 두 번 봤거든요.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확률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때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그 정도 확률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뭐예요? 항상 변동성은 있어요. 변동성.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그러니까 지수란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까지 그 만기일까지 지수 오르내리는 걸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꼭 경마장 같은 거죠. 몇 번 말이 그죠? 네. 몇 등으로 들어올지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마장을 솔직히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지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복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원리는 알거든요. 네. 어느 팀이 이제 네, 어떻게 정확하게 이길 건지 그것까지 맞추면은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런 게 이제 그냥 선물 옵션 동시만 선물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도박이죠. 근데 틀리면 맞으면 대박이지만 틀리면 대가가 달아요. 네. 큰 대가가 달아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선물이 현물,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머리가 선물이고요, 꼬리가 저기 현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때는 변동성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그렇게 감안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투자자별 매매 조각을 좀 보시면 일별 현황 있죠? 네, 여기 보세요. 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여기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볼까요? 8월 잠깐만요. 8월 지금 이제 9월 2일이고 8월 1일부터 보실래요? 8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올라갔지만 원달러 환율이 8월에도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이랑 다른 게 뭐냐면 제가 강조했죠. 네,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여기가 8월 26일까지거든요. 네, 이때까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샀어요. 거의 사기만 했어요. 판 적이 몇 번 없죠. 잘 보이시죠? 누가 팔아먹었어요? 기관이 팔든지, 기관이 거의 기관이 다 팔았어요. 지금도 팔고 있어요. 네. 지금도 팔고 있다니까. 네. 아니면 개인이 좀 팔든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8월달 거의 내내 샀다고 보시면 돼요. 9월 1, 2일은 빼고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맨 밑에가 8월 1일입니다. 네. 판날이 거의 없고 많이 샀죠. 기관은요 거의 팔았어요.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급등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얘기 드리잖아요. 오늘도 환율 끼올랐어요. 환율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전 정부에서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이 오른 거는 미국 때문이에요. 네. 전 정부 때부터 올랐는데 이거는 미국 때문에 그렇다니까. 왜냐면은 현 정부 탓도 아니고 전 정부 탓도 아니고 최근에 환율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얘기 드렸죠.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요. 미국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이거 신랄하게 비판을 좀 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이게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즉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환율이 원화는 당연히 약세가 되는 거예요. 원화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네.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개별주 테마주들은 오늘 양호했어요. 테마주들도 보면은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추세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투매가 세게 나오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잘 견뎌내고 있어요. 네. 종목들. 그 전에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에너지 관련주, 방산주, 기타 등등등, 그죠? 네. 그 중에서 크게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6월달에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큰 폭락이 나왔고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그 자리에서 6월 초 대비 30%에서 심하게는 50%까지도 급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반 개별주들도.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될까봐 이제 심하게 불안해하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거야 이제. 아무튼 개별주들은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개별주 테마주보다 삼성전자가 더 못생긴 것 같아요. 잠깐 봅시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제가 전에 그 2, 3주 전부터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사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올라와야 된다고. 올라올 거다 그게 아니라 올라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못 올라오고 지금 질질질 끌어내려가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못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제가 그랬죠,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65,000원, 뭐 7만원까지 올라오면 좀 주식하기가 편할 거다. 그 뭐냐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회복이, 주가가 회복이 돼서 좀 안정을 취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심리가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못 올라오면은 그럼 뭐예요? 못 올라온다는 얘기는 옆으로 돌다가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저점 근처를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게 올라와야 여러분들이 편하시다. 근데 지금은 살짝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도 약간 누르겠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가 일반 개별주 테마주보다 못합니다. 네. 자, 일단 이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요. 이제 주가 회복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 많이들 안 들어오셨는데, 뭐 들어오신 분들 한번 번호 한번 찍어보세요. 뭐냐면 내가 뭐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주가 회복이 많이 더딘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진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솔직히 그냥 주가 회복이 좀 더딘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솔직하게 찍어보세요. 더딘 것 같죠, 그죠? 네. 실제로 더딘 걸까요? 아니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보죠, 그죠? 네. 지금 거의 다 1번 찍으셨어요. 4번 찍으신 분도 있긴 있는데 거의 다 1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초단타쟁이들은 제 방송을 못 들어요.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죠? 네. 그 사람들은 막 손절하고 막 사고팔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 방송을 들으면 손절하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다, 막 그러니까 제 방송 들으면 되게 괴로워해서 제 방송 오래 듣는 분들 중에는 초단타쟁이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을 그렇게 많이 찍어주셨다는 얘기는 일반 단타 위주로 하는 사람은 지금 이미 속이 터져나가도 수백 번은 터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답답함을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지 원인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안 그래도 어제 저희 회원 한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중무역 전쟁 때, 그리고 코로나 2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거의 전멸됐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2, 3년 코로나 이후에 시작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씩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주식을 5년 이상 했다 하더라도 실제 집중적으로 이제 열심히 주식을 한 거는 2, 3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는, 그죠? 네. 그분들이 아는 폭락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네요. 자, 그러면 코스피를 갖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폭락했을 때 그때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못 올라오나요? 네. 자, 국내적인 이제 내부적인 이유가 있고 해외 국외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국외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자,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도 오늘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약간 순서가 약간 섞일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회복이 더딘 이유는 낙폭과대가 심해서 그래요. 네. 이번에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도 낙폭과대가 심했죠. 코로나 때. 그러니까 경력이 이제 보통 2, 3년 되신 분들은 아니 여기서는 이게 V자로 올라왔는데 지금 왜 못 올라오느냐. 그 이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이렇게 무슨 부탄가스나 아니면 이제 LPG 가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순간. 그게 터진다고 하고 터지나요? 그냥 뻥 터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막 옆집까지 막 유리창 다 깨지지 않습니까? 뻥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로 순간적으로 위기가 왔고, 그래서 이거를 살린다고 뭘 풀었어요?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돈을 쫙 풀었다고. 엄청 전 세계적으로, 그죠?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냥 확 풀었어요. 그냥 터지자마자 거래가 확 늘어났어요. 언제까지요? 다음 해까지 쫙 늘어나요. 이제 고점끼리 연결하지 말고 거래량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작년 7월 이때까지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슈를 넣고 국내랑 이제 코로나 때랑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V자로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돈의 힘이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못 올라오나요? 왜겠어요? 이때는 유동성 확대, 지금은 유동성 축소.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이해되신 분들만 2번 찍어보시고. 네. 쉽죠? 네. 그때는 이제 실제 위기가 터졌으니까 유동성 확대한 거고, 지금은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돈이 하도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죠. 번호는 저기 오늘 금요일이니까 안 찍으셔도 돼요. 찍고 싶은 분들만 찍으세요. 네. 일주일 내내 이번 주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 폭락은 별로 안 나왔는데 마음고생들 하셔가지고 손가락에 힘도 없으실 거야. 네? 찍고 싶은 분들만 찍으세요. 그래서 이제 돈의 힘 때문에 이때는 빨리 올라갔고 지금은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폭락은 기회다, 이렇게 사람들이 폭락은 기회다라는 게 좀 있었고, 또 이때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식 말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집값은 그렇게 많이 올려놨고, 그죠? 네. 할 게 별로 없었잖아요. 가상화폐는 이때 많이 가긴 했는데 그 전에 2018년도에 그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때 박상기라는 법무부 장관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때 폭락시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잘 안 했다고 이때는. 그 집도 사기도 그렇고 너무 비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방역 패스 그거 한다고 백신 패스 해가지고 사람들도 일자리 많이 잃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재택근무도 많이 했고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금리도 쌌고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쳤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회복이 좀 빨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더 들어오고 이 당시에는 또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어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3개월인가? 3개월, 6개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 넘게 했어요. 1년 넘게 했다니까. 내가 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 칭찬할 수 있는 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공매도 금지를 좀 길게 가져갔어요. 네. 요거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주식쟁이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제가 뭐 맨날 뭐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좋은 거였거든요. 대신에 양도세 많이 거두려고 하다가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이제 좀 철회를 했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주가가 대형주도 많이 가고 중소형주도 많이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 전이었고.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회복도 빠르고 나중에 더 갔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고점이었고 뒤에 뭐 현대차 뭐 많이 갔죠. 대형주도 가고. 네?
윤석열 씨 테마주 애니 능률 7배 가고, 그죠? 네. 이재명 씨 테마주 날라다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테마주도 잘 가고. 그런데 거래량이 잘 보세요. 네. 이렇게 늘어나다가 순간 여기서부터 줄어요. 지수도 그때부터 좀 빠지거든요. 네. 빠지는데 더 이상 크게 못 늘어나고 거래가 자꾸 침체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가가 여기 8월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뭐 테이퍼링 한다 그래가지고 테이퍼링이 뭐냐면 이제 그 긴축이죠, 이게. 그죠? 유동성 축소하는 거. 네.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시가 약간 출렁거리는 거는 맞는데 거래량이 상반기에 되게 많았는데 하반기 되니까 거래량이 죽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돈이 안 벌렸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방도요, 작년 8월 달까지 돈 많이 벌었어요. 물론 10월, 11월 달, 12월 달 올해 초에도 매도세 나간 게 있겠죠. 그러나 8월 달까지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뒤에부터는 거래가 이렇게 줄면서 개인들 투매 나오고 시끄러웠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이랑 같이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니까 이때 왜 거래가 확 줍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거는 3월 이후에요. 여기는 작년 우리 9월 10월이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방송할 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갑자기 뭐 했어요? 작년 9월 10월쯤에 화천대유 대적 그거 말고 그거는 그 사람 개인적인 적이고 대출 규제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농협 NH 농협에서 전세 자금 대출인가 그거 안 해준다고. 기억하시는 분들 3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시간이 이제 1년 가까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왜 직장인들 막 농협에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이게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은행이 나쁜 놈이겠어요? 아니 뭐 됐어요. 넘어갑시다. 아무튼 농협은행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은행이 농협이거든요. 농협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그 담보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중은행으로 이게 퍼졌잖아요. 그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중은행으로 퍼져. 시중은행도 다른 은행들도 대출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겠다고.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요? 말하려고 했는데 승질날라고 하네. 은행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면 은행이 망할까봐 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정부에서 시킨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난리가 났어요? 직장인들 난리 났잖아요. 조만간 이제 전세 그 대출 해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집값을 또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럼 전세 계약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올라간 시세만큼 또 이제 그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집을 샀는데 아파트 잔금 치를 때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대출 받아서 계속 내는 거였잖아요, 그죠? 중도금도 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아니, 주식 얘기하시다가 왜 부동산 얘기하시나요? 상관이 있으니까요. 주식을 무슨 돈으로 해요? 여윳돈으로. 그죠? 근데 집은 보통 이제 뭐 전세 계약하거나 그러면 2, 3년이죠? 더 살 수도 있지만 기본 2, 3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고를 해주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랬다니까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거보다 비싼 2금융권, 3금융권, 그러니까 뭐 카드 대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저축은행, 그죠? 거기서도 이제 막 이제 이자 높게 해가지고 대출을 좀 해주더니 또 받아요. 안 해준대 막 이러면서. 그때 그래가지고 직장인들이 난리 났었어요. 응? 점심시간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휴가 내고서 막 이거 되는데 은행 찾는다고 막 대출해주는데. 그때 그래서 한 2달인가? 2, 3개월 막 그러다가 하도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누구였더라? 금감원장인가? 누가 이제 금통위원장인가? 그 사람이 뭐 조금 이렇게 풀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조금 찔끔. 이게 왜 했냐면요, 아까 여기서 뭘로 갖다 그랬어요? 돈의 힘으로 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누구를, 현금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괴롭힌 거예요. 이게 서민들을 괴롭힌 거라고요.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개미들이 누군데요? 주린이 동학개미도 그렇게 불렀죠? 네, 그냥 일반 서민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작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 뭐 보통 한 1억, 아니면 뭐 더 크게 하신 분도 있지만, 통상 주린이들 투자자금이 3천에서 1억 사이였다고. 근데 집값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거기다 또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때렸어요. 예? 종부세 그래가지고. 근데 대출까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식 팔아야지. 그것도 수익이에요? 7, 8월 이제 대선주도 그때 7월에서 8월 초가 고점, 7월달이 고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쭉 내려왔었다고. 조정받는다고. 9월, 10월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재명 씨 화천대유에서 그 한 것 때문에 시끄러워하고도 폭락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준석 시끄러워지고, 이준석 때문에 막 그때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집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대선주 막 누르고 있고, 손해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개인들이 손절했잖아요. 눈물의 손절. 왜요? 집 관련돼 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대출 안 해주니까. 거기다가 맨날 그 당시에 기억 안 나.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맨날 식당 갈 때 막 QR코드 찍고 뭐 그죠? 네. 나중에 뭐 이마트도 가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방역 패스 한다고. 백신 패스.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가게에 손님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했겠어요? 앉아서 주식한 거예요. 그 당시 회원 중에 닭집 치킨집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치킨 튀기면서 막 주식 뭐 사고 팔고 그랬어요. 네. 안 바쁘세요? 손님 없어서 괜찮다고. 네. 뭐 그러셨거든요 그때. 근데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주식으로 이제 한 달에 뭐 몇백이라도 벌어서 좀 하려고 시작했는데,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집 걸려 있는 분들은 또 집 문제 또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 돈이 막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먼저 깔아앉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되셔야 되는데, 네, 찍고 싶은 분들만 찍으세요. 네.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거래가 훅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네? 아유, 왜 자꾸 민주당만 욕해요? 뭐 이러실 수 있거든요. 네. 보세요. 네. 그 당시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말고 자,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어디까지 가요? 네. 12월 달까지 갔어요. 네? 미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뭘 미국만 그래요? 인도도 11월, 12월까지 계속 갔어요. 8월부터 이만큼 더 올라갔다니까요. 우리나라만 그랬다고 지금 그때. 대만 있죠?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살아요?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그죠? 네. 더 갔어요. 우리만 그랬다니까. 자,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우리만 그랬다고, 우리만. 여기 다 치고 나가는데, 신고가 나는데 우리만 처박았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서민들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누가 손해보고서 그 손절하고 싶어요. 근데 집 계약 그거 해야 되니까 전세금 올려주고, 뭐 아니면 내 집 갖고 있어도 누구 전세 줬으면 뭐 그거 해야 되니까 집값은 또 오죽 올려놨어요. 또 세금은 또 왕창 뜯어가고, 방역 패스 한다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남들보다,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빨리 내려앉은 거예요 이제. 자, 나스닥이랑 비교를 해보시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도 승질나요 지금. 네. 아니,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못 사냐고요. 네?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나라죠. 네? 저는 대만도 싫어해요. 네.
여긴 그래도 민주국가 아닌가? 아이 똑같아. 중국 사람은 똑같아요. 중국 사람 똑같다니. 대만이고 뭐 저기가 똑같아요. 네. 자기들끼리 전쟁하다 져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똑같다니. 제가 보긴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인도도 그렇게 가고. 예? 여기는 어때요? 잘 보세요. 네. 대만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자 1월 달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2020년 2월 3월 달인데 2021년 연말 2022년 1월까지 붕 계속 올라가 있어요. 자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조정이란 게 뭐예요? 들었다가 훅 누른 다음에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조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대만 가권 지수를 잘 보세요.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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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조정받아야죠. 대만 가권 지수의 이 차트를 보시면 당연히 조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나스닥은요. 여기에요. 코로나 터졌을 때. 자, 고점이 어디예요? 작년 말 올해 초. 그죠? 거의 만 2년 동안 조정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가려면 조정 받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조정 받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조정 단계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정이라고요.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면 머리에 흰머리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안 생기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건강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기는 게 정상이죠? 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이거 당연한 거. 네?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여기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1년 먼저 고점을 찍고 못 가고 버벅버벅거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정부에서 담보대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훅 자 뺐죠. 그럼 뭐예요? 우리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1월 달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조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회복이 좀 돼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 자리에서 미국이 빠지니까 훅 이게 올해 1월 달이에요. 그죠?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이젠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맞죠? 가야 되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훅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원래 이렇게 6개월 이상 안 걸리거든요. 근데 작년 8월부터 받았다고 보면 되니까 1년 됐어요. 이거를 누가 견뎌요? 이거 누가 견디냐?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이래저래 또 이제 물가가 확 올라갔죠, 그죠? 네, 부동산 뭐 하여튼 나라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집값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치는 거야. 또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올해 5월 저기 사업자들은 보통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1년 번 거 세금으로 다 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고 개인들이 지금 심리가 안 좋다고요. 지금.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시작이 뭐였다고요? 그 대출 규제하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주잖아요. 지금은. 나중에 아까 제가 은행 얘기할 때 제가 왜 울컥거렸냐면 나중에 보니까 은행이 전 정권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잖아요. 그 뉴스 다 보셨죠? 보신 분들 8번 찍어보시고.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잖아요. 은행들이. 근데 무슨 은행 건정성이 악화가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네?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 왜 힘들었냐? 이래서 힘들었다고. 이래서 뭐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뽑으신 정권이 아니면 뽑지 않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몰라요.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얘기를 해줘도 막 승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곡하냐고.
뭘 욕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힘들면서 왜 힘든지 얘기를 해주면 승질낸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 받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충격이 더 심하고 오랫동안 이제 지금은 이제 인내심이라기보다 이거는 지구력 싸움이에요. 지금. 뭐 주식은 뭐예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뭐 승부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구력 싸움이라니까요. 자, 코스피 지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거래가 없어요. 앞에는 이만큼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실제로 제 주변에 아니면 제 회원이었던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집 얘기를 그렇게 하면 주식을 이제 할 수 없이 파시는 분들 대부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 문제 때문에 파죠. 집. 아니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회사가 부도났거나 뭐 그래가지고 코로나 그 방역 패스 때문에. 네? 그런다니까. 지금은 방역 패스, 백신 패스 안 해도 잘 살잖아요. 네?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때 그래서 피해자들이 누구라고요? 네. 일반 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었다. 그분들이 주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주린이들의 상당 부분이 그분들이었는데 그래서 힘들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왜 반등이 세게 안 나오느냐. 세상에 제가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죠. 뉴스를 끊으시라고. 저도 뉴스 보는 양을 되게 많이 줄였습니다. 뉴스를 못 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의 뇌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뉴스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위기설에 맨날 TV 틀면 어디 부동산이 폭락했다더라. 아까는 보니까 뭐 송도 주민들이 뭐 경악을 하고 있다든지. 집값 떨어진다고 막 그런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리 막 올라가고 대출 금리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줄일 수밖에요. 위기는 입이 없는데 맨날 위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뭐예요? 대출 금리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 늘어나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더 안 좋아져서 지금 종목이 올라올 때 쉽게 안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목 회복이 더딘 게 맞고요. 근데 그게 더 더딘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종목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게 제가 잘못된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마음고생을 이렇게 하신 게 맞는 겁니다. 그 시작이 농협, 대출, 규제, 제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봤을 땐 뭐 제 의견에 반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 회원들하고 늘 소통을 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위기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을 이제 많이 떠났어요. 실제로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요즘에 테마주, 특히 테마주 있죠? 네. 테마주 있죠? 네. 테마주들이 지금 재료가 호재가 나와도 바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심리가 많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좀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이게 전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발작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있다니까요. 네. 꼭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싫으면서 또 방송 들으러 또 와 또. 네. 그런다니까요. 네.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방송을 해야 돼요. 네. 자, 아무튼 네. 꼭 나온다니까요, 대깨문들. 네. 네네. 자,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요거 잘 이겨내셔야 돼요. 잘 이겨내시고 지금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특히 보지 마세요. 정치 뉴스는 뭐 알아서 하시고 부동산 어디가 뭐 얼마 집값 떨어졌다더라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래서 절대로 부동산 특히 집값 떨어졌다 그 뉴스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대깨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누가 글을 써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양해 좀 해주시고요. 네. 버르장머리들이 없어요. 버르장머리들이. 네. 자 그 다음에 그 태풍 수혜주 관심 있으시면 1번 찍어보세요. 태풍 수혜주 많이 찍으시면 얘기하고 네. 관심 없으시면 패스하고 네. 태풍 수혜주 좀 얘기할까요? 지금 뭐 흰남 뭐예요? 태풍 이름이 뭐였더라? 흰남노였나요? 네. 맞죠? 네. 자. 요게 태풍이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강한 뭐 초강력 태풍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예. 흰남노 맞죠, 그죠? 네. 지금 장중에 이게 지금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들을 오늘 오후 방송에서 제가 라이브 오후 방송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라이브 핸들 지금 돌아 계시면은 좀 오후에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잠깐만요. 네. 여기 뒤에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 준비하시는데 태풍 수혜주 얘기를 하시려고 하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큰 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따가 저기 9시 한 5분부터 여기 무소TV 이제 김 실장님 방송하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마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뭐냐면 지금 저기 그 우원 개발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20% 이상 급등했거든요. 네, 보세요. 네. 이게 지금 22% 올라왔어요. 근데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게 시간에서 또 올라왔을 거예요. 잠깐만요. 보세요. 네. 자, 우원 개발이 시간에서도 3% 올라왔죠, 그죠? 네. 거래량도 꽤 있고 장중에 22% 추가로 3% 더. 네. 끝났는데 네, 합쳐도 상한가는 안 되는데 아무튼 잘 끝났어요. 이게 그 8월 9일날 서울 강남 물바다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때. 요거. 이게 요 빗물터널 수혜주였잖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 뒤에 그 국토부 장관 원희룡 씨가 부동산 정부 대책 발표했는데 그때 더 떨어졌죠. 이거 그때 막 그랬잖아요. 이걸 왜 파냐고. 들고 있으면 되지. 제가 그때 세게 했잖아요. 그죠?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오늘 다시 올라갔어요. 뭘로 변신했어요? 태풍 수혜주. 네. 저번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주가를 올리려고 그죠? 애를 쓴다.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락은 피하고 수익은 바로 낼까? 네? 그것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SOC 관련주들 있죠? 네. 토목, 건축 뭐 이쪽에서 지금 흰남노, 태풍 수혜주로 돌아선 게 있어요. 특히 세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료주. 왜냐하면 농산물에 피해가 입으니까. 두 번째, 자, 피해를 많이 입으면 태풍은 뭐가 부서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겠죠. 폐기물 수혜주. 차트가 만들어진 게 두 개 있거든요. 여러 개 있는데 두 개만 보여드릴까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인선 ENT 저번에 한번 음봉으로 하나 찍어 놓고 지금 그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아까 똑같아요. 8월 9일날 서울 이쪽에 특히 수혜를 많이 봤을 때 그때고요. 여기 지금은 거래가 갑자기 3일 동안 늘어나면서 이 음봉 위로 올라와 있죠. 이건 태풍 때문에 그래요. 살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폐기물. 폐기물 관련주들이 원래 태풍이 좀 세게 이렇게 센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으면 이 폐기물 관련주들도 좀 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보텍 요거는 이제 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게
그 부동산 저기 8월 9일날 그 강남 물바다 됐을 때 일주일 뒤에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나서 더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수가 급락하고 투명하나도 최근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하고 어제 올라간 거 태풍 때문에. 이게 물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광경 8% 똑같죠. 차트도 똑같고 이하공영 이것도 물 관련돼서 뭐 좀 하죠. 그죠? 네. 많아요 이런 식으로. 네. 비료 그 다음에 아까 총 3개라 그랬죠. 비료 그 다음에 피해복구 그리고 폐기물 그리고 오늘 저기 뭐야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그때 얘기했던 거 있죠. 이만큼 오늘 또 올라갔고 난강토건 있죠. 이건 뭐 이래저래 다 되니까. 네. 말 그대로 토건이잖아. 토건 회사. 네. 그리고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거는 저기로 봐야죠. 네옴시티. 그러니까 건축이 뭐 그쪽이니까 토목 이쪽이니까 뭐 다 연결은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요거는 네옴시티로 보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테마주들이 이제 그 앞에서는 재료가 나와도 못 가고 버벅거려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회복이 종목들이 회복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 지수 급락하면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끔 차트가 만들어졌고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8월 9일날 물바다 됐을 때 그때 들었다 놨던 종목들이 태풍이 오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거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이해되신 분들은 9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가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잘 세우시면 돼요. 다음 주 이제 목요일까지가 이제 장이 열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죠.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는 이제 또 장이 또 폭락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한번 또 시향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방송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태풍 수혜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지금 제가 방송 끝나면 여기 무소TV 김 실장님이 이제 방송을 또 바로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 뭐예요 태풍 관련주하고 네옴시티 요 섹터 이제 수남에 도는 거 자세히 얘기를 해준다고 하시니까 네,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방송을 이제 한 50분 1시간 가까이 하는데 우리 저 김 실장님은 30분 40분 네, 적당히 하세요. 네? 저처럼 길게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테마주나 이런 게 왜 그게 그 테마주가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 이번 주 그 장이 좀 이렇게 흔들려 버려가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은 이제 태풍이 좀 막 올라와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월요일날 네. 비 피해 없도록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잘 보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